여러분, 백년해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년을 함께하며 늙고 병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지요. 하지만 현실의 부부관계는 때때로 녹록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만큼 깊어진 사랑도 있지만 어쩌면 너무 익숙해져서 서로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론 권태와 무관심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오늘 100세 노하우는 바로 이 지점, 즉 100세까지도 여전히 사랑하고 서로에게 설렐 수 있는 부부관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해진다고 말합니다. 마치 같은 지붕 아래 살지만 각자의 섬에 고립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도 하죠. 이러한 단절감은 깊은 외로움과 서운함을 낳고 심지어는 안타까운 황혼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늦어버린 걸까요? 노년에 접어든 부부에게 다시 뜨거운 설렘은 찾아올 수 없는 걸까요? 저는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며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연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활력 넘치는 삶을 사는 부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재산을 가졌거나 젊은 시절부터 완벽했던 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사랑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났던 70대 부부인 김영숙 여사와 박정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젊은 시절부터 늘 다정했지만 정호 어르신이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잔소리가 늘고 사소한 일에도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숙 여사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영숙 여사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다가 젊은 시절 자신에게 늘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다음 날 영숙 여사는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몇 가지 더 만들었고 남편이 신문을 읽을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조용히 건넸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아무 말도 없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정호 어르신은 영숙 여사에게 먼저 여보, 오늘 점심은 뭘 해줄까?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팔베개를 해주고 영숙 여사가 좋아하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며 다시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시도 하나가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황혼에도 사랑을 다시 피우고 100세까지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하는 부부들의 사랑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며 사랑을 재충전하세요. 오랜 세월 함께하다 보면 서로의 소중함을 잊기 쉽습니다. 이럴 땐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소환해 보세요. 처음 만났던 설레는 순간, 함께 떠났던 여행, 서로에게 설렜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는 겁니다. 낡은 앨범을 꺼내 먼지를 털고 빛바랜 사진들을 함께 보면서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는 겁니다. 여보, 우리 이때 정말 젊었지? 여기 기억나? 당신이 나한테 프러포즈했던 곳이잖아. 이런 대화는 잊고 지냈던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하고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당시 즐겨 듣던 노래를 함께 들으며 추억에 잠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억은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보물입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설렘을 만드세요.
권태기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오는 지루함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땐 의도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함께 요리 강습을 듣거나 가벼운 등산을 시작하거나 지역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설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배우자의 재능이나 열정을 보면서 존경심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함께 춤을 배우거나 악기 연주를 시작하는 등 활동적인 취미는 신체적 접촉과 함께 웃음을 선사하며 관계를 더욱 유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배우자는 우리의 마음을 텔레파시처럼 읽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와 서운함만 쌓일 뿐입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에게 사랑의 언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사랑의 언어란 배우자가 사랑을 느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칭찬과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정말 멋지다와 같은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만약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배우자와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작은 선물이나 봉사를 통해 사랑을 느끼는 배우자에게는 평소 좋아하는 간식을 사주거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이 큰 사랑 표현이 됩니다. 배우자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무엇을 통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아는 것은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귀 기울이는 대화로 관계의 벽을 허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는 부부관계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네,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과 같은 공감의 표현은 배우자가 자신의 감정을 더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조언하려 들기보다 그저 옆에서 묵묵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는 부부관계의 벽을 허물고 깊은 신뢰를 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긴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진정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솔직하되 비난은 삼가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말투 대신 자신의 감정을 나 전달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그래, 대신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서운했어.과 같이 말하는 거죠. 나는 늘 느꼈다 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비난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당신의 감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의 문제에 집중하고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솔직하게 감정을 나누되 상대방의 인격이나 단점을 공격하지 않는 건강한 대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법은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을 현명하게 이끌어가는 지혜가 됩니다. 다음으로 따뜻한 스킨십에 힘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스킨십은 중요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나이가 들면 스킨십이 줄어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스킨십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거나 가볍게 등을 쓰다듬는 등의 따뜻한 접촉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사랑, 그리고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스킨십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면역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내 삶의 소중한 부분이라는 마음을 스킨십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터치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한 스킨십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배우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거나 함께 TV를 볼 때 어깨에 기대거나 요리하는 배우자의 뒤에서 가볍게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배우자가 피곤해 보인다면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터치들은 쌓여서 큰 감동과 사랑을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스킨십이 서로의 동의와 편안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으로 다가간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칭찬 섞인 스킨십으로 배우자의 매력을 다시 발견해 보세요. 여보, 당신 어깨가 참 든든해. 당신 손 정말 따뜻하다와 같이 스킨십과 함께 칭찬의 말을 건네보세요. 이는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자신의 매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모나 신체적인 특징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전히 당신 눈이 제일 예뻐, 당신 웃는 모습은 언제 봐도 참 좋네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서로에 대한 매력을 재발견하게 돕습니다. 이제 황혼 부부의 새로운 로맨스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둘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배우자와 단둘이 깊이 대화하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둘만의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산책을 하거나 집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이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둘만의 시간은 관계의 온도를 재는 중요한 기회가 되며 서로의 감정을 깊이 교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와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부부는 매주 금요일 밤이면 근처 공원에서 함께 앉아 밤하늘을 보며 일주일간의 소회를 나눈다고 합니다. 처음엔 쑥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없으면 허전할 정도로 소중한 의식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전략은 함께 작은 이벤트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기념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거나 함께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옛 추억이 담긴 장소를 다시 방문하는 등 작은 이벤트를 계획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선물이나 서프라이즈는 관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함께 계획하고 함께 즐기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로맨스를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남편분은 아내가 좋아하는 시집을 몰래 사서 꽃 한 송이와 함께 아내의 베개 밑에 두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 작은 선물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두 분은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이벤트가 일상의 활력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전략은 나를 가꾸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모나 건강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깔끔한 옷차림 등 자신을 가꾸는 노력은 자신감을 높여주고 배우자에게도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당신에게 다시 한번 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함께 운동을 시작하거나 함께 건강 식단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함께 건강하고 매력적인 노년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번째 전략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배우자의 새로운 꿈이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해 주세요. 배우자가 그림을 배우고 싶어 한다면 함께 미술 재료를 사주거나 함께 전시회에 가는 등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배우자가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 한다면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고 함께 고민해 주는 거죠. 서로의 꿈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은 부부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깊게 만듭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옆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지막 전략은 서로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부부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반자입니다.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세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지지해주는 관계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는 소홀해지기 쉽지만 배우자는 언제나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비밀을 공유하며 때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친구 같은 부부가 된다면 100세까지도 외롭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만난 두 분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이 모든 노력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빛을 발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50대 중반 박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다친 마음을 다시 연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박미영 씨는 50대 중반, 결혼 25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편과의 대화가 거의 끊겼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TV만 보고 미영 씨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영 씨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이대로 혼자 늙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0세 노하우 영상을 보고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건강차를 따뜻하게 끓여서 퇴근 후 건네주기 시작했고 남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보면서 짧게라도 감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미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관심과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미영 씨에게 여보,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피곤하지 않아?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우리 오랜만에 같이 산책이라도 갈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미영 씨는 남편의 작은 변화에 감격했고 그 후로 두 사람의 대화는 거짓말처럼 늘어났습니다. 손도 잡고 팔짱도 끼는 등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늘어나면서 두 분은 다시 설렘을 느끼는 신혼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작은 관심과 꾸준한 노력이 남편의 다친 마음을 다시 열게 했다고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사랑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베풀 때 비로소 꽃 피운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후반 이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만의 시간으로 사랑을 되살린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이정숙 씨는 60대 후반, 은퇴 후 남편과 매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서로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듯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집에 있어도 대화는 오고 가는 것 없이 각자의 일에만 몰두했고 스킨십도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부부의 3인가라는 회의감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정숙 씨는 매일 30분, 둘만의 시간 갖기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TV를 끄고 거실에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해서 날씨 이야기나 건강 이야기만 나누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속마음과 감정까지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이정숙 씨는 남편의 스트레스와 고민을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이 30분의 시간이 두 사람의 관계를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서로에게 다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잊고 지냈던 서로의 온기를 다시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저녁 30분이 너무 기다려져요.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같아요. 라고 이정숙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처럼 둘만의 시간은 부부에게 새로운 활력과 깊은 유대감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시간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 서로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황혼의 부부 관계는 결코 시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깊고 풍성하게 익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입니다. 사랑은 마치 식물과 같습니다.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어야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처럼 부부의 사랑도 관심과 노력을 주어야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백세 노하우가 전해드린 작은 습관들과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 따뜻한 빛을 비추고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설렘을 선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00세까지 이어지는 긴 인생 여정에서 배우자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가장 큰 행복의 원천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쌓여 당신의 황혼은 그 어떤 시절보다 아름답고 빛나는 사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몇 도인가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얻은 팁으로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은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부부들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백세 노하우의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며 행복한 백세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